안녕하세요. 스마트 병원 장세영입니다. 이 무혈성 괴사라는 것은 뭐냐면 뼈도 혈액 공급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뼈의 어떤 조직들이 다 죽어가는 병을 갖다가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디오패식이라는데 특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발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보통 지나친 음주, 또 그 스테로이드 같은 부신 피지 호르몬 계통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또 어떤 잠수병, 그다음에 콩팥이나 그 심장 쪽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 특별한 어떤 빈혈 같은 증상이 있는 그런 경우에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증상을 볼 것 같으면은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양반 자세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오시는데, 초기에는 엑스레이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증상이 반복되고 어떤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을 때 이제 MRI 찍는데, 이게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는 가장 핵심 그 고관절 대퇴골두가 함몰돼서 약간 이제 찌그러진다는 거죠. 찌그러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통증이 없이 있다가 이제 고관절이 어떤 뭐 운동이나 체중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서 함몰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치료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경과 관찰을 좀 해보고요. 보통 2단계 무혈성 괴사라는 게 보통 젊은 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30대에서 생기는 경우 인공관절을 하는 시기를 좀 늦추기 위해서 보통 2단계 정도에서는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서 대퇴골두 안에 어떤 압력을 저하시켜서 무혈성 괴사가 진행된 것을 막는다든지, 또 절골술 같은 걸 해서 대퇴골 뼈를 갖다가 이렇게 절골시켜서 위치를 바꿔줘서 체중 부하 시 그 압력이 덜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전부 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무혈성 괴사 조직을 갖다가 살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탁월한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3단계 때 보통 대퇴골두가 함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데, 전에는 이게 인공관절이 메탈 투 메탈,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전부 다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식 및 마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세라믹으로 그 인공관절이 바뀌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증가돼서 보통 한 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과도한 음주가 이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적인 음주는 상당한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특히 피부과에서 피부염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간 한 6개월 이상 스테로이드 약 복용하는 거는 비교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아프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가지고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